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0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설명하기에 앞서 옵션 매도 거래를 합시다. 옵션의 매도는 파생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옵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선물 해지를 옵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옵션 매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시간의 가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이해하고 매매를 할 필요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옵션은 선물의 해지 거래 수단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에는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고 그게 실제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에 손실이 난 금액을 옵션을 이제 과거형 이미 손실한 선물의 손실을 옵션 매도를 통해서 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만기일까지 유지해서 가져가면 그 손실을 옵션 매도로 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의 손실은 선물 매도로 해지하는 겁니다. 근데 선물은 이제 매도를 하려면 매수를 누가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 양거래가 가능하게 된 거고, 그리고 선물의 손실은 옵션 거래를 통해 해지가 가능합니다. 저는 파생 거래자입니다. 선물과 옵션 해지 거래를 통해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에 최종 수익이 확정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포지션을 구축해서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 끌고 가서 최종 만기일에 수익이 확정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잘 대응하면은 되는데, 그때 제가 하는 것이 옵션 매도 거래입니다. 옵션 매도를 통해서 지수가 계속 움직이더라도 이 매도를 통해 가지고 그 손실을 계속 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선물과 옵션 합성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 저는 단방향 투자는 안 하게 됩니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굳이 머리 아프게 방향을 배팅을 해가지고 이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선물 옵션 거래를 통해 돈을 벌겠다고 하시면은 옵션 매도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물론 이제 배울 만한 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제 유튜브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봐도 상당히 실질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많이 어떤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다고 하거나 업계에 계시면서 이제 옵션 거래를 좀 이해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교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옵션의 장점, 옵션 매도의 장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옵션 양매도를 해서 이게 만기일까지, 지난주 목요일까지 왔을 때 지수가 물론 이쪽에 한번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 버렸습니다. 출발선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수익은 2250만 5천 원이고, 실제 보시면은 이제 시뮬레이터 상의 만기 손익 2300만 원, 그 다음에 이론 손익 2100만 890의 한 중간값인데 거의 이렇게 수렴합니다. 이 보시면 요 빨간 그래프가 만기일이 오면 점차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 만기 손익 이 파란 그래프하고 이렇게 일치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370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 미니선물 5월물을 보면 369.70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370에서 했죠. 그리고 370의 이 콜의 외가, 후세 외가가 왜 0.01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367.50 행사 가격에 2.20이 왜 2.50인지, 그리고 370의 행사 가격에
이 0.59가 왜 0.59인지를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는 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옵션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옵션 양매도 모의 투자를 통해서 이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고, 이제 옵션 양매도를 이제 콜과 풋을 했을 때 이런 수익률 커브가 나오는데 실제 지수가 이쪽 밖으로 가면은 이만큼 손실이 납니다. 이쪽 상승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벗어나면 손실이 납니다. 이제 이런 걸 다 이해하고 하셔야 되지 무턱대고 그냥 양매도 해가지고 만개까지 가져가면 안 되십니다. 자, 선물 6월 물식분모입니다. 선물 6월물은 자,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이면 이제 거래가 끝나죠. 최종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제 선물과 옵션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물 6월물은 362.50에서 시작했는데 현재 금요일 종가가 372.40이기 때문에 대략 10포인트 정도 상승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보시면 가격대가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봤을 때 이 가격이 여기서 한번 움직여서 올라갔고, 자, 여기서 한번 움직이다가 다시 내려갔고, 다시 여기서 움직이다가 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박스를 쳤을 때 이쪽 하단이죠. 이쪽 라인의 하단 372.50. 그러면 우리가 이제 60분봉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지수가 현재의 값을 좀 유지하고 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자, 최소한 372.50 이쪽 그 372.40이긴 합니다만 372. 이쪽 하단선은 막아줘야 된다. 아니면 370, 370과 372.50 위에서만 좀 머무른다고 하면 더 이 정고점을 확인해 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걸 붕괴하면 다시 이쪽 박스의 상단 367.50, 365로 다시 내려올 수 있고 다시 여기서 더 내려간 다음에 이쪽 하단으로도 갈 수 있고 여기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다시 한번 여기를 또 테스트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도 마찬가지죠. 이쪽과 이쪽과 이쪽. 그러면 현재의 상태에서는 자, 위로 정고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로 가야 되는 거고 요 상단에서 무너지면은 다시 이쪽 가격대 상단에서 다시 테스트 해가지고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를 확인할 것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봉도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망치를 세게 맞았죠. 여기도 망치를 세게 맞았어요. 그러면 위에 상상 누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372.50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380가 362.50이 어떤 방향성이 되겠다. 밑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월봉상 보시면은 이쪽 무리가 있고 또 위에 세 달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요 봉은 이제 5월봉이죠. 지금 5월달이니까 5월봉이죠. 그러면 이 봉이 이제 진행형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다시 이게 내려와서 음봉이 될 수도 있고, 요 라인이 시가 라인이 깨지면 또 음봉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월봉상으로도 현재의 요 가격대가 중요하다. 월봉상으로는 362.50.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봉상과 60분봉,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쪽 상단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380을 확인하지 못하면 367.50, 372 무너진다고 하면 362.50을 다시 한번 저점 확인하러도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370과 372, 그 다음에 362.50, 뭐 이런 값들을 이제 머리에 좀 각인시켜 놓고 확인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옵션 6월물인데요. 6월물은
7.10 양옵션이 교차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10일 날 7.10 교차해서 이제 빠졌죠. 이날은 이제 푸시 이겨서 올라갔습니다. 현재. 자, 푸시 이겨서 올라갔고 현재 7.10에서 교차했는데 보시면은 75에서 풋은 8.36 자 위로 갔고 콜은 5.74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출발이기 때문에 뭐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이쪽 라인을 지키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못 지키면 다시 이쪽으로 나서 이쪽 365 라인을 뭐 확인한 다음에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여기 다시 올라가면 또 여기서 확인하고 보통 이 보면 거의 세기형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도 이렇게 됩니다. 수렴으로 계속 하면서 가격이 이쪽 370과 364에서 계속 수렴해 가지고 어떤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좀 더 방향성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그거는 저희 생각이고 아무튼 옵션의 관점에서는 자 풋이 일단은 375에서 교차를 해서 자 풋이 위로 갔고 콜이 밑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월물은 지난주 목요일 날 끝났습니다. 이제 종가가 미니 선물이 369.70에 끝났습니다. 보시면은 370에서 6.86에서 양옵션이 교차했는데 실질적으로 만기일 날 이 선물 지수가 369.70에서 딱 이렇게 370 근처에 보니까 이 값들은 이제 죽어버렸죠. 그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옵션은 자, 이 행사 가격에서 보면은 자, 이런 외 가격은 다 0.01로 수렴한다는 거. 자, 내 가격은 이 선물 이 종가 플러스 이 행사 가격 빼기를 하면 이 값들이 다 맞게 떨어집니다. 이게 뭐 그냥 생긴 값이 아니에요. 다 계산하면 이 값이 떨어져야 됩니다. 네. 370에서 16.95를 더하면 352.50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거 그렇게 360 행사가는 370에서 9.71을 더하면 360이 남아야 되는 거고 자, 369.70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떨어지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 옵션의 특성을 확연하게 보여주겠죠. 여기서 만났는데 이 가격들이 죽어버렸다. 그죠? 자,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에 다시 와버렸죠. 자, 시장 투자자를 보면 자, 1월 1일부터 보면 이제 외국인은 계속 이렇게 샀습니다. 물론 사는 과정에서 지수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빠질 때는 뭐죠? 외국인이 선물을 팔 때. 그 외에는 올랐죠. 지수가 오르면은 외국인이 또 선물은 주워 담는다. 자, 보시면은 주식의 해질이 선물이니까 지수가 빠지면은 선물을 매도해서 해지를 해야겠죠. 외국인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식이 올라가면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선물도 그냥 그 청산하면서 올라가면 되죠. 자, 매도 친 걸 매수하면서 청산하면서 올라가면 수익을 만들면서 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진짜 장기적인 하락이 온다고 하면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선물도 같이 양매도를 하면은 쭉쭉쭉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시자금인데요. 정시자금이 아니라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자, 좀 올라가면 좋거나 이쪽에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현재 시장에서 말하는 그거죠. 반도체가 오르면 뭐 그 밸류업 뭐 은행이나 보험이 떨어지고 또 밸류업이 오르면 반도체가 또 떨어지고 또 뭐 배터리가 오르면 뭐 반도체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 장세가 나오면 그 종목이 오르면 반대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돈이 그 자리에서 그냥 맴도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돈이 없으니까 자금이 정체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새로운 가격으로 더 높은 가격에 사줘야지 지수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종목 장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옵션 6월물. 뭐, 옵션은 그냥 해지 수단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제 외국인이, 자, 보면은, 외국인이 약간 이제 좀 양매도를 했구나. 일부 뭐, 매수한 것도 있는데,
자, 양매도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금융투자는 자, 콜을 더 많이 매수했구나. 양매수인데 콜을 풋보다는 콜을 더 매수했다. 자, 금융투시는 외가 양매도를 했다. 390 외가 352점 박 외가를 양매도 했다. 자, 현재 제가 하는 투자는 이제 투신과 같은 이런 양매도 포지션입니다. 외가를 매도치고, 물론 저는 이제 내가도 매도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되도록 외가를 매도쳐서 이렇게 수익률 커브를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신이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합성인데요. 이제 옵션 6월물하고 선물 6월물이 만기가 똑같죠. 이제 다 죽으러 갑니다. 약간 특이하게 외국인 또 요 보시면은 일정 구간의 가격에서 여기서 정체할 거라. 자, 상단은 395, 하단은 362.50. 자, 금융투자는 물론 이제 이쪽 하단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개인이나 외국인 물량을 금융투자가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건 무시. 자, 투시는 일단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일단 위로 배팅이 돼 있다. 근데 옵션은 양매도를 했다. 372.50을 기준으로 위로 배팅하고 있고 현재 종가가 372.40이죠. 요 밑으로 가면 이제 투신이 포지션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주식까지 합성하면 투신은 여전히 위로고, 금투자는 좀 더 이쪽 이 상승 라인에서 손익분기점이 더 가까워졌고 387.50. 그 다음에 외국인은 상승으로 베팅하고 있네요. 367.50을 기준으로 상승을 베팅하고 있다. 투신이 상승이다. 그럼 시장에서 어떤 미국 시장만 잘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장도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포지션은 이제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만 봤을 때는 시장 여건만 좋다고 하면 위로 갈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냥 읽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은 뭐 상승의 불씨를 살렸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하락했다가 또 다시 되돌려 올렸죠. 372 부근으로 올렸기 때문에 상승의 불씨를 살렸는데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좀 약세장 흐름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뭐 개별주 종목에 지금 이제 그 뭐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죠. 아직 그 엔비디아는 아직 안 나왔죠. 엔비디아의 실적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 미국은 좀 약세장 흐름이었다. 이제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고 뭐 급락 급등이 와도 또 그 다음날 다 리커버리 해버리고 뭐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은 한국 시장의 주식은 아직 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에 대한 해치를 선물 매도로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단기적인 급등락이 오더라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외국인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도한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상단에 왔고 추세가 긴 추세적으로는 이제 하락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시장은 상당히 우리가 뭐 예상을 하지만은 그게 맞게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결국 한국 시장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미국 시장의 전고점 돌파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다가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를 하고 더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장도 지금의 380 라인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인플레 상승에 관련된 지표가 계속 확인되고 있죠. 뭐 PPI, CPI 지금 뭐 고용이 조금 나쁘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발표되는 게 고용 쪽에서는 좀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금리 인하가 힘들다고 보았을 때는 솔직히 무엇이 현재의 시장을 더 밀어 올려주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은 모르겠다는 거죠.
자, 유동성 공급이 안 된 상황에서 이 기업적 실적이 다 나오고 한데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 지금 꼭대기에는 막 버블이, 미국은 좀 버블도 껴있는 것 같고 그런데 자, 그러면 시장을 여기서 더 어떻게 올릴 거냐. 그러면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돈입니다. 시장에 있는 지금 뭐 현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좀 미래 가치를 더 높게 보고 누가 사줘야 되는데 사주려면 돈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이 돈을 빵빵빵빵 찍어가지고 시장에 돈을 막 밀어줬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밀어오려면 누가 돈을 해서 새로운 돈이 나와가지고 이걸 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다. 이제 유동성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한계에 왔지 않나. 그러면 유동성 공급은 뭐죠?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로 하면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 이자가 줄어드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돌아다닐 수 있는 자금은 이제 커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가 없다면은 여기서 더 어떻게 간단 말이냐. 아, 가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뭔가 이게 모멘텀이 약한 건 기업이 뭐 엔비디아가 AI를 통해서 이제 매출이 급성장하고 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미 주가가 이제 그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누가 더 새로운 가격으로 받아줄 거냐는 거죠. 이게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지 않을까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주식을 초반에 하고 이제 선물 파생 시장에 들어와서 주로 이제 옵션 매수만 했죠. 옵션 매수만 하다가 매도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선물 하다가 다시 옵션으로 와가지고 옵션 매도를 우연찮게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옵션 매도 매력에 빠져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지금의 어떤 옵션 양매도 합성 전략으로 왔는데 결국 그것이 뭐냐?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투신이 그렇게 파생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래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 지금의 거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시장이 더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분석을 해도 뭐 지금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고 했는데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준을 잡고 하자는 거죠. 근데 옵션 양매도 합성 전략을 하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번 꼭 배워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다음 주도 성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